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이프로입니다. 네, 온라인 6단 과제 수익기 편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의 핵심은요, 갈라치기입니다. 네, 갈라친다는 것, 상대의 모양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, 그리고 모양이 커지기 전에 이제 그 중간에 딱 가면서, 상대 모양의 중간에 두면서 뭔가 양쪽으로 내가 벌릴 자리를 생각하고 좀 안정적으로 두어가는, 상대 모양을 견제하는 그런 수법인데요. 이 갈라치기에 관해서 좀 벌릴 공간을 양쪽을 보면서 그 한가운데 가야 된다. 이 부분이 좀 기존의 중요한 갈라치기의 이론이었다면, 이번 영상에서는 상대의 벽에 가까이 가지 않는 부분, 그리고 일반적으로 두어지는 두 칸 벌림보다 오히려 날일자 행마로 좀 더 상대의 벽에 다가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드리겠습니다. 자, 바둑판을 보시면요, 우변 쪽 형태의 이제 백이 갈라쳐 가는 수를 선택하게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장면에서 갈라치는 이 자리, 어디가 먼저 떠오르시나요? 저는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는 가장 무난한 이 정가운데죠. 흑돌들의 정가운데에 두면서, 자, 이 자리에 오면 우측으로, 위쪽으로 벌려가고, 반대쪽에서 다가오면, 자, 두 칸을 벌려간다. 갈라치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,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자리에 두는 게 충분히 둘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 갈라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, 이 자리에 들어갔을 때 흙은 이곳으로 이제 모양을 키워오게 됩니다. 얼핏 보기에는 위쪽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둘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, 그렇게 되면 벌렸을 때 흙이 얻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죠. 반면에 아래쪽에서 다가오게 되면 흙은 이 세 점은 그냥 하나의 세력 또는 약하지 않은 돌이다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자리에 씌워가거나 그냥 손을 돌려서 이렇게 모양을 키워가는 이런 수들을 통해서 반대쪽의 형태를 크게 키워갈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백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갈라치기는 한 발 아래쪽으로 오는 겁니다. 기존의 갈라치기 이론으로 본다면, 갈라치기는 이제 정 가운데에 들어가서 벌릴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. 그렇게 보면 한쪽에 좀 치우쳐 있는 그런 의미는 있죠. 하지만 이 자리에 오더라도 내가 벌려가면서 이 하변 쪽 흙의 형태를 좀 더 제한시킬 수가 있다. 그리고 만약 흙 입장에서 하변을 키우기 위해서 이 자리를 다가오게 된다면 내가 벌려갈 자리가 좀 더 여유가 있고 더 넓어졌다. 그런 의미로 이 자리로도 갈라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. 지금과 같은 배석에서는 지금의 자리, 그리고 또는 그 위로 가는 이 자리가 둘 다 정답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때에 따라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?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나와서 굉장히 좀 흙이 튼튼한 형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이런 형태일 때는 이 자리에 두게 되면 반대쪽에서 오고 벌리더라도 바로 씌워가면서 뭔가 흙의 세력이 좀 극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에서의 정답이라고 한다면, 이제는 아래쪽으로 와서 이 모양을 키워가더라도 두 칸을 벌리면서 좀 중앙 쪽의 세력을 좀 더 견제하고 반대쪽의 형태와 입체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제한하는 의미에서 한 발 아래쪽의 갈라치기가 더 좋은 의미가 생기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형태에서 일단 갈라치기가 정가운데의 갈라치기도 있지만
약간 비스듬히 한 발 아래쪽으로 갈라치는 것도 가능하다.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. 자, 이게 첫 번째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, 이 상대 벽에 가까이 가지 말자.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여기로 왔을 때 이 실전 진행 같은 경우에는 두 칸을 이렇게 벌려갔습니다. 사실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실전 진행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. 3-3 침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흙에 벽이 쌓이고 백이 먼저 갈라쳐가는 형태는 굉장히 많은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. 우선 두 칸으로 이렇게 벌려가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교환을 한 방 당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 흙 입장에서 모자를 씌우고 백을 좀 추격할 수 있는,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자리를 들여다본다거나 해서 받을 때 이렇게 좀 뒷맛까지도 엿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. 이게 이제 흙이 기분 좋은 첫 번째고요. 자, 두 번째는 이 귀 쪽의 형태를 잘 보시면요. 여기를 젖히고 막을 때 호구를 치는 게 사실상 뭐 거의 선수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단수를 쳐서 둘 텐데 지금 이와 같이 흙돌이 있는데 백이 여기까지 가까이 간다. 뭐 어깨를 짚고 붙여서 뭐 이런 식으로 눌러 막더라도 백 입장에서 좀 답답한 의미가 있습니다. 모자 씌우는 것도 있지만 좀 더 강력하게 어깨를 짚어서 씌워가는 것도 있고, 이제 또 한 가지는 부분적으로 흙이 듣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칸 사이를 뭐 붙인다거나 하더라도 막으면 치받고 젖혀서 연결이 됐죠. 아래쪽으로 젖히더라도 되젖히고 나오고 연결하는 수단들이 있습니다.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. 지금 백 입장에서 이와 같이 두 칸을 벌리게 되면, 자, 첫 번째 중앙에서 모자가 됐든 어깨 씌움이 됐든 활용을 당할 여지가 생긴다. 두 번째, 젖히고 호구 치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칸 사이를 그냥 뭐 붙인다거나 해서 뒷맛을 노리더라도 뒷맛이 나빠진다. 자,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중앙 쪽이 좀 더 연관이 깊습니다. 뭐 이 두 칸 사이를 흙이 바로 이렇게 찔러갈 수는 있지만 뭐 이 뒷맛보다는 당장 눈앞에 어깨를 짚는다거나 또는 모자를 씌워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뭔가 중앙에서 먼저 눌리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상대 벽에 두 칸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게 좀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해드리면요. 두 칸 벌림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죠. 날일자 행마를 하게 된다. 자, 이 날일자 같은 경우는 다시 보여드리면요. 여기가 이렇게 선수라고 가정하면 이 공간, 뭐 흙이 가든 백이 가든 별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 공간은요.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중앙이다.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뭐 지금 모자를 씌운다 그러면 이 형태는 바로 싸우더라도 흙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백이 충분히 싸울 수가 있고요. 흙이 이런 식으로 행마하면 백 입장에서 중앙을 아주 좋은 형태로 또 머리를 내밀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이 부분은 갈라친 이후에 두 칸 벌림이 아니라 날일자로 진출하는 것, 날일자로 행마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그 이전에 또 한 가지, 갈라치는 수가 꼭 정가운데 갈라치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좀 한쪽을 더 넓게 남겨두고 내가 두 칸 벌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치는 것도 가능하다. 이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제가 덧붙여서 이 최근에 벌어졌던 이 난갑에 이 중국에서 펼쳐진 대회인데요. 이 대회 변사일 선수의 대국에서 좀 이 갈라치기에 대해서 좀 보충을 해드릴 수 있는 형태가 있어서 그 형태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. 네, 이 대국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왕싱하오 선수와 변사일 선수가 대국한 그 부분인데요. 자, 수순을
조금 이어가서 자, 이 장면입니다. 이 장면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. 일단 변사일 선수가 좀 왕싱하오 선수에게 아쉽게 패한 그런 대국인데 이 아래쪽 형태를 보시죠. 이 하변 쪽 형태를 흑입장에서 갈라쳐 갑니다. 자, 여기서 어떻게 갈라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. 앞서 이 온라인 5단 대국에서는 이렇게 갈라쳤었죠. 갈라치고 다가오니까 두 칸으로 벌렸습니다. 벽이 있는 건 거의 비슷한 형태고요. 이런 진행을 했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실전 진행 이 왕싱하오 선수의 기보에서 어떻게 뒀는지 보겠습니다. 자, 비스듬히 갔어요. 얼핏 보기에는 이쪽이 넓어 보이지만 여기는 내가 집으로 내줘도 된다. 이쪽으로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. 이렇게 본 것이고요. 오히려 역을 두니까 변상일 선수도 좁은 쪽에서 다가섰습니다. 이게 좀 기존의 바둑 이론과는 다른 부분이죠. 갈라치기도 이게 약간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수를 뒀는데 다가오는 수도 좁은 쪽으로 다가왔어요. 이거는 뭐 바둑격언의 세력을 두텀을 집으로 만들지 말라. 그러니까 두텀을 공격으로 쓰고 싶다는 겁니다.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. 자, 이 자리를 다가온다면 집은 확보가 되지만 흙도 벌려가면서 비교적 백돌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반대로 이 자리로 오면 이제 상대가 두 칸을 벌린다고 보면요. 내 두터움 쪽으로 향하고 있죠. 그러니까 어깨를 짚고 이런 식으로 붙인다거나 해서 계속 압박을 가겠다. 네, 이런 뜻으로 반대쪽에서 다가왔고 흙도 자, 이 두 칸 벌림이 아니라 나를자로 두어간다. 이렇게 넓은데도 지금 나를자로 갔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드렸던 이 온라인 5단의 대국에서 이 벽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던 이와 같은 형태에서 두 칸으로 다가갔던 수법으로는 나를자로 가야 된다. 지금 실전에는 한 발 더 왼쪽으로 가 있는데도 두 칸 벌릴 공간이 더 넓은데도 이렇게 나를자로 갔다.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이쪽을 다가오더라도 중앙으로 나가면 괜찮다는 거예요. 어느 정도의 집은 허용하겠다. 그렇다고 해서 이 형태에서도 막 중앙으로 가려고 그러면 흙이 너무 공간을 잘 형성을 하면서 지킬 수가 있겠죠. 네,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갈라치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. 특히 3-3정석 이후에 나오는 그 갈라치기 상대의 벽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이 부분을 핵심으로 생각하셔서 앞으로 갈라치기를 할 때 좀 상대 벽에 멀리서 갈라치고 또 벌릴 때도 두 칸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자로 갈 수도 있다. 이 부분까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는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6단 가자 수익기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